안녕하세요.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죠.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최전선에 있는 이란의 국가주도 사이버 작전, 그 복잡한 세계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내용은요.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이죠. 실드워크즈에서 발표한 최신 정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크게 5가지 단계로 이 위협의 실체를 하나하나 벗겨볼 겁니다. 먼저 어떻게 하나의 사건이 사이버 전쟁을 촉발시켰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란 사이버 부대의 독특한 내부 구조, 그리고 실제 공격을 수행하는 핵심 그룹들은 누구인지, 또 그들이 쓰는 최신 전술은 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핵심 시스템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방어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일의 시작은 뭐였을까요? 정말 단 한 번의 군사작전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사이버 전쟁의 불씨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에픽 퓨리 작전입니다. 이 연합공습은 그냥 물리적인 공격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마치 조용히 대기하고 있던 이란의 모든 사이버 부대들을 일제히 깨우는 그런 신호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사이버 공격은 도대체 어떻게 조직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히 다른 아주 독특한 지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말이죠. 이원화된 시스템, 그러니까 2개의 트랙으로 움직여요. 한 축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바로 IRGC입니다. 여기는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마비시키는 아주 공격적인 임무를 맡고 있죠. 그리고 다른 한 축은 정보보안부, MOIS인데요. 이쪽은 국가를 위해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렇게 두 조직이 완전히 다른 목표를 가지고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작전을 수행하는 실제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이 공격 그룹들의 정체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오일리그입니다. 이 그룹은 정말 교묘한데요. 마치 평범한 사무용 펌 속에 스파이 장비를 숨기듯이 우리가 매일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 자신들의 활동을 완벽하게 숨깁니다. 다음은 머디워터인데요. 요즘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룹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방식은 더 기가 막혀요. 뭐냐면 시스템 관리자가 쓰는 정상적인 원격 관리 도구를 거꾸로 장악해서 그걸 공격의 발판으로 삼는 아주 교활한 방식을 씁니다. APT42. 이 그룹은 그야말로 인간 정보 수집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 한 명을 목표로 잡으면요. 몇 달, 심지어 몇 년에 걸쳐서 신뢰 관계를 쌓아요. 그러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정보를 빼내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거죠. 다음은 사이버 어벤져스입니다. 이들은 OT, 즉 운영기술 전문가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컴퓨터를 해킹하는 게 아니라 발전소나 수도시설처럼 우리 현실 세계를 제어하는 바로 그 시스템을 직접 공격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공격으로 현실 세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무서운 그룹이죠. 마지막으로 코튼 샌드스톰입니다. 이 친구들은 은밀함보다는 속도전이에요. 아주 순식간에 시스템에 침투해서 데이터를 훔치고 파괴적인 랜섬웨어로 시스템을 마비시킨 다음에 바로 사라지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전술의 대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룹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술과 기술을 사용할까요? 그들의 공격 방식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진화했습니다. 시스템의 문을 여는 첫 단계, 그러니까 초기 침투를 위해서 이들은 주로 3가지 열쇠를 씁니다. 진짜처럼 만든 가짜 로그인 페이지로 비밀번호를 훔치거나 보안 업데이트가 안 된 네트워크 장비의 허점을 파고들고요. 심지어 링크드인 같은 전문가 네트워크에서 채용 담당자로 위장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일단 내부에 들어오고 나면 그들은 들키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방법을 찾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트래픽처럼 보이려고 우리가 흔히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격 통로로 이용하고요. 보안 시스템이 잘 감시하지 않는 DNS 신호에 명령을 몰래 숨겨서 방화벽을 유유히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고는 정말 다양합니다.
데이터를 아예 복구 불가능하게 지워버리는 샤문 같은 파괴적인 무기부터 산업 제어 시스템을 직접 조종해서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IO 컨트롤 같은 아주 특수한 멀웨어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우려스러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AI의 활용인데요. AI 때문에 과거에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만 가능했던 OT 공격 기술을 이제는 덜 정교한 공격자들도 아주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협의 문턱 자체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를 향한 이 위협에 맞서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보고서는 아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란의 OT 공격은 더 이상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작전 목표가 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보고서는 당장 해야 할 몇 가지 조치를 강조합니다. 첫째, 인터넷에 노출된 모든 시스템의 보안 패치를 지금 바로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피싱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다단계 인증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원격 접속 도구의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침해 지표들을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시간에 백업 파일인 섀도우 복사본이 삭제되는 흔적이 보인다면 이건 데이터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와이퍼 공격의 명백한 전조 증상이거든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디지털 공격이 발전소와 수도시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위협과 물리적 공격 사이의 경계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지금 미래의 전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주제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